요즘 한국 부동산 시장 정말 말 그대로 난리죠. 정부가 엄청난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과연 시장을 살리는 묘수가 될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지 오늘 전문가 분석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정부가 정말 초강수를 뒀는데 과연 이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? 아니면 오히려 혼란만 더 키우는 악수가 될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, 이게 거의 거래 스톱 수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,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부 허락을 받아야만 토지,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구역이에요.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진짜 살 거예요 하고 실거주 목적을 증명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 집 사는 건 아예 막아버리겠다 이겁니다. 근데 이번에 이 구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예요.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냐면요. 이전에는 저 동네가 너무 오르네 하면서 핀포인트로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수도권 전체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의 거래 봉쇄령이나 다름없게 된 겁니다. 투자요? 이제 못합니다. 원천 차단됐어요. 대출은 또 어떻고요? 문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. 자, 이렇게 시장 거래가 거의 멈춰버리는 이른바 거래절벽 상황이 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그 여파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많은 분들이 규제 세게 하면 집값 떨어지겠네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반응은 가격 폭락이 아니에요. 오히려 시장이 그냥 꽁꽁 얼어붙는 동결 현상이 나타납니다. 거래 자체가 뚝 끊기는 거죠. 물론 잠깐 호가가 내려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아싸 집 살 기회다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.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. 그래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공급입니다. 공급. 전문가 예측은 정말 충격적인데요.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집들의 절반 이상, 그러니까 50%가 넘는 집들이 그냥 아예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상상이 가시나요? 아니, 멀쩡히 있던 매물이 왜 갑자기 사라지냐고요? 이게 이유가 한 해가 아니에요. 여러 규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주인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. 예를 들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이제 투자자한테 못 팔아요. 또 나 이 집 팔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야지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대출이 꽉 막혀버리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팔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?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막혔는데 사려는 사람은 그대로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매매 시장의 공급이 꽉 막히면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.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요. 그 충격파가 가장 세게 덮치는 곳이 바로 전세와 월세, 즉 임대 시장입니다. 자,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볼까요? 첫 번째, 투자 목적의 구매가 딱 막히면서 시작돼요. 원래는 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게 새로운 임대 물량의 주요 공급원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막혔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두 번째,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 자체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. 새로운 공급이 없으니까요. 세 번째, 전세 매물은 귀해졌는데 전세를 찾는 사람은 그대로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전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이게 끝이 아니죠. 보통 월세는 전세 가격에 연동되거든요. 전세가 이렇게 폭등하니까 월세도 덩달아 쭉쭉 올라가면서 결국 모든 세입자들이 힘들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은 정말 뼈아픕니다. 들어보세요. 이 정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.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. 결국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정책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세입자들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지적인 거죠. 자,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결국 이 모든 규제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을 아주 극단적으로 둘로 쪼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. 바로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열리게 되는 거죠. 이게 정말 놀라운 역설인데요. 한번 보세요. 정부가 세금 많이 매길 테니 집 팔아라 하고 보유세를 올렸더니 집주인들은 그럼 월세를 더 비싸게 받아서 세금 내야지? 이렇게 나와버려요. 또 실거주 아니면 못 사 하고 막았더니 오히려 현금이 넘쳐나는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죠. 대출을 꽉 조이니까 어때요?
대출이 아예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한테는 경쟁자가 싹 사라진 그야말로 텅 빈 운동장이 되어버린 겁니다. 모든 규제가 오히려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.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? 핵심 지역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그 주변에 더 높고 단단한 성벽을 쌓아올린 셈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.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최상급 부동산 시장과 나머지 시장, 이렇게요. 자, 그럼 이런 새로운 현실 앞에서 평범한 우리들,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? 보통 이럴 때 풍선 효과를 많이 얘기하잖아요.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서울을 규제하면 주변 수도권이 오를 거다, 이런 기대예요. 그런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? 전문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.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습니다. 들어보시죠.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원래의 핵심 지역들이다. 수도권 전체가 규제의 지역이 되면서 최고의 입지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오히려 더 돋보이게 됐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수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묶여 있으니까 이왕이면 제일 좋은 데로 가자 하는 심리가 더 감해져서 오히려 핵심 지역의 가치만 더 공고해진다는 분석입니다. 정말 역설적이죠. 결국 이 거대한 정책 실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이고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소수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잠겨버린 시장에서 과연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? 우리가 꿈꾸는 주거의 미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.